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오늘은 북미 최대 폐기물 관리 기업이죠.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WM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 폐기물 회사를 넘어서 환경 솔루션 기업으로 변신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도 있고 재무 상태는 어떤지 또 숨겨진 기술 자산 같은 건 없는지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리스크나 성장 가능성은 어떤지 좀 다각도로 살펴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WM은 확실히 그 폐기물 처리라는 필수 산업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 또 동시에 요즘 화두인 순환 경제나 재생에너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찾고 있더라고요.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WM의 잠재력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저는 그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너무 비싼 건 아닌지 또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그 멋진 청사진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약간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현재 주가가 미래의 모든 긍정적인 기대를 이미 다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투자자로서 어떤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지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WM이 그리고 있는 미래, 그러니까 그 비전부터 좀 살펴보죠. 저희가 분석한 첫 번째 자료에 따르면요. WM은 스스로를 더 이상 그냥 폐기물 처리 회사가 아니라 종합 환경 솔루션 플랫폼이다. 이렇게 재정의하고 있어요. 아, 플랫폼이요? 그건 좀 새로운 개념인데요? 네. 핵심은 뭐냐면 버려지는 것에서 가치를 찾아내겠다. 이걸 자원가치 극대화라고 하고요. 동시에 환경이 주는 나쁜 영향은 최소화하겠다. 이 두 가지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그 재생 천연가스, RNG라고 하죠. Renewable Natural Gas. 이거랑 첨단 재활용 시설에 정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재생천연가스 RNG, 그 매립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포집해서 정제한 다음에 천연가스처럼 사용하는 그 연료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WM은 자기들이 가진 가장 큰 자산, 그러니까 매립지를 활용해서 이 RNG 생산량을 2026년까지요. 현재 무려 6배 수준인 연간 2,400만 MMBTU, 이게 연량 단위인데 여기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활용 분야에서도 자동화 기술 같은 걸 도입한 첨단 시설에 2025년까지 총 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고요. 이게 그냥 ESG 구호 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수익을 만들고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비전은 정말 원대하게 들리네요. 6배라. 근데 현실적인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WM이 희미한 20% 이상 점유율을 가진 전통적인 고용 폐기물 처리 시장은 사실 성장성이 좀 둔화된, 성숙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막 확장하려는 RNG나 첨단 재활용 시장은 기술 변화도 엄청 빠르고 경쟁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 자료에서 제시된 목표가 2027년까지 이 확장 시장에서 매출 비중 15% 달성하고 관련 매출은 35억 달러 이상 만들겠다 이거였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데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칠 위험은 없을까요? 물론 그건 도정적인 목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자체의 크기를 좀 봐야 하는데요. 전통적인 폐기물 시장 규모도 1,000억 달러 정도로 크지만 RNG나 첨단 재활용 같은 이 확장 시장 규모 역시 50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에 달하고 심지어 연 10%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WM은 이 거대하게 커지는 성장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인 거죠. 그리고 WM의 진짜 강점 중 하나는 바로 고객 관계에 있어요. 고객 관계요? 네. 폐기물 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역 기반이고 필수 서비스잖아요. 그러다 보니 고객들이 잘 안 떠나요. 이탈률이 낮고 그래서 꾸준히 가격을 인상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걸 코어 프라이스라고 하던데요. 2025년 목표 핵심 가격 상승률이 5.8%에서 6.2% 정도인데 이게 고객 한 명으로부터 평생 얻을 수 있는 가치, 즉 LTV, 고객 생애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RNG 같은 고부가 가치 서비스를 추가하면 LTV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가격 인상이 계속 그렇게 쉽게 가능할지는 저는 좀 의문인데요. 경기 침체 시기가 오면 기업이나 가정이나 다들 비용 절감하려고 혈안이 될 텐데
그때도 그렇게 쉽게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요? 가격 저항이 분명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사업이라는 게 처음에는 수익성이 기대보다 낮거나 예상치 못한 운영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특히 그 R&D 가격은 변동성이 꽤 크다고 들었고 정부 보조금 정책, 예를 들어 뭐 린크레딧 같은 거요? 그런 거 변화에도 엄청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투자 위험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네,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점은 맞아요. 하지만 WM은 또 다른 강점, 바로 강력한 인프라를 통해서 고객을 새로 얻는 데 드는 비용, CAC, 고객 획득 비용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북미에서 가장 큰 규모로 수직 계열화된 네트워크,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 차량부터 중간 처리하는 환송소, 그리고 핵심 자산인 매립지까지 이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고객을 확보할 때 추가적으로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경쟁사들보다 훨씬 높은 조정 이비타 마진율, 그러니까 세전 영업이익 개념인데요. 2025년 목표가 29.7%인데 이런 높은 마진율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이고요. 또 20년 넘게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 높은 마진율은 정말 대단하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거의 30%에 육박하니까요. 근데 그 높은 마진율이 곧바로 높은 주가로 이어진다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현재 WM의 주가 수익 비율, P라고 하죠.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요. 이게 2026년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한 24배 수준인데 이게 동종업계, 예를 들어 유틸리티나 다른 폐기물 회사들, 평균이 한 18배에서 22배 정도거든요. 그거보다 상당히 높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본 자료에서는 향후 12개월 예상 수익 대비 목표 P를 무려 28배로 제시하던데 이건 좀 너무 낙관적인 기대 아닌가요? 만약에 신사업 성장이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면 고평가 논란이 바로 불거질 수 있는 수준인데요. 네, 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에 대한 지적은 항상 따라다니죠. 하지만 그 프리미엄이 어디서 오는지 그 근거가 있다는 게 저희가 검토한 자료의 분석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신규 업체가 들어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매립지 라이센스와 이미 깔려있는 인프라. 이게 아주 강력한 경제적 해자 모두 역할을 하면서 경기 변동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기 방어주로서의 프리미엄이죠. 네, 그건 그렇죠. 둘째는 R&D 사업이 WM을 단순 폐기물 회사가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생산자로 변모시키면서 성장주로서의 매력을 더한다는 점입니다.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마지막으로 ESG, 즉 환경, 사회, 지배 구조가 단순히 비용 요인이 아니라 R&D나 재활용 자동화 등을 통해 실제 수익 창출로 직접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이걸 수익화된 ESG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세 가지 요인이 다 합쳐져서 P28배라는 프리미엄도 정당화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세 가지 프리미엄, 일리는 있네요. 그럼 WM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산 기반 모델이랑 재무 성과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까요? 두 번째 자료 분석을 보면 WM은 역시 그 거대한 매립지를 소유한 소위 말하는 무거운 자산 모델이잖아요. 요즘같이 자산을 가볍게 가져가는 게 트렌드인데 이런 모델이 과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순부채를 이비다로 나눈 비율은 2.5배에서 3배 사이로 안정적이기는 한데 총자산 이익률 ROA가 한 10%에서 12%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면 자산 규모 대비해서 만족스러운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근데 바로 그 무거운 자산이 WM의 가장 강력한 진입 장벽이자 가격 결정력의 원천이라는 점을 봐야 합니다. 새로운 매립지 허가를 받는 건 환경 규제 같은 것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요즘은. 이 독점적인 자산 덕분에 WM은 자기 자본 이익률, ROE를 무려 32%에서 35%라는 아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은행 같은 금융회사들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죠. ROE 10% 이상도 이런 자산 집약적인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상당히 우수한 편이라고 봐야 하고요. 즉, WM에게 자산 투자는 곧 미래의 안정적이고 독점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인 셈이고요. 그러면서도 부채 비율은 낮게 유지하면서 높은 수익성을 내는 상당히 효율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다. 글쎄요. 수입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여전히 전통적인 수거 및 폐기 부문이 매출의 거의 85%에서 90%를 차지하고 EBW 마진도 30%에서 32%로 여기가 거의 전부예요.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하는 그 재활용 및 에너지 부문은 아직 매출 비중도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되고 EBW 마진도 10%에서 15% 수준으로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수익성 기여는 아직 아주 미미하다는 거죠. 이걸로 정말 성장을 이끌 수 있을까요? 네, 그 지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핵심 사업이 이렇게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 즉 카시카우 역할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돈으로 재활용이나 R&D 같은 신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봐야 합니다. 핵심 사업에서 매년 5%에서 7% 정도 꾸준한 성장이 나와주고 여기에 연 15%에서 25%까지 고성장이 기대되는 재활용 R&D 부분이 더해지는 그림인 거죠. 특히 R&D 부분은 앞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되면 마진 개선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WM은 초기 인프라 투자가 끝나면 고정비 비중이 높아서 매출이 조금만 늘어도 이익은 훨씬 더 크게 증가하는 소위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총 매출액이 10% 증가할 때 순이익은 12%에서 14%까지, 영업 이비다는 13%에서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더라고요. 대략 1.2배에서 1.5배 정도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셈이죠. 그 높은 영업 레버리지라는 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매출이 예상보다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이익 감소폭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뭐랄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전히 WM의 가장 큰 리스크는 운용 비용 증가 같아요. 특히 디젤 가격 변동이나 인건비 상승 같은 거에 아주 취약한 구조잖아요. 그 두 번째 자료에 민감도 분석 결과가 있었는데 운영 비용이 예측했던 것보다 딱 1%포인트만 올라도 순이익이 5%에서 6%나 감소할 수 있다는 결과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연관으로 치면 거의 2억 달러 가까운 이익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요. 이건 무시 못할 리스크죠. 물론 리스크 관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없는 사업은 없으니까요. WM은 말씀하신 비용 증가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앞서 말한 핵심 가격 인상 코어 프라이스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자동화 투자나 운용 효율화 노력을 통해서 비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과거 실적들을 쭉 보면 실제로 이런 전략을 통해서 마진을 방어하고 성장해온 그런 리스크 관리 능력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은행이 담보나 신용평가로 신용 리스크를 관리하듯이 WM만의 리스크 관리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WM의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인프라 말고 또 다른 숨겨진 자산이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건 뭔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세 번째 자료에서 분석한 내용인데요. WM의 첨단 기술 플랫폼, 저희가 분석하면서 가칭으로 컴파스 코어라고 이름 붙여본 시스템입니다. 이게 단순히 무슨 소프트웨어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AI를 기반으로 해서 최적의 쓰레기 수거 차량 운행 경로를 짜주고 수많은 차량이나 장비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IoT 기술, 또 재활용 시설에 로봇을 도입해서 자동화하는 것, 그리고 R&D 생산 공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한 디지털 운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연료비나 인건비, 그리고 설비 투자, 즉 캐펙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결국 수익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핵심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패스코어라는 이름까지 붙이셨는데 그게 가상의 이름이고 시스템이라고 하니 그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 자료에서는 이 시스템 덕분에 연간 운영 비용의 한 2.0%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가정을 했던데 이건 좀 너무 낙관적인 추정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실제 절감액이 분석처럼 연간 2억 8천만 달러까지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순이익의 10% 이상이나 기여한다는 분석도 결국은 추정에 기반한 거니까 좀 불확실해 보입니다. 네, 물론 추정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WM이 실제로 지난 몇 년간 보여주고 있는 지속적인 마진 개선 추세나 운영 효율화 성과들을 고려해 볼 때 아주 비현실적인 가정은 아니고 합리적인 범위 내의 추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컴패스코어의 진짜 경쟁력은요, WM이 지난 20년 이상 쌓아온 방대한 실제 운영 데이터와 앞서 말씀드린 독점적인 물리적 인프라, 예를 들어 수백 개의 매립지나 2만 대가 넘는 수거 차량 네트워크 같은 것들과의 결합에 있습니다. 데이터와 현실 자선의 시너지죠.
경쟁사가 만약 이와 유사한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면 단순히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뿐만 아니라 이 정도 규모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또 WM처럼 독점적인 인프라와 통합하는 데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과 누적으로 1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정도의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는 게 그 자료의 추산입니다. 글쎄요, 요즘 기술 발전 속도를 생각하면 5년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절대적인 장벽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쟁사들이 훨씬 더 혁신적인 기술로 금방 따라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 기술 자산의 내재 가치를 보수적으로 PE 30배를 적용해서 84억 달러를 추산하고 이게 현재 시가총액의 거의 10%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던데 이것도 여러 가정에 기반한 추정치인 만큼 이건 투자 결정의 핵심 근거로 삼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 보입니다. 네, 물론 그 가치 평가는 여러 가정이 들어간 추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컴패스코어라는 것이 WM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연료비나 인건비 상승 같은 비용 압박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경쟁사보다 우월한 마진을 유지하게 해주는 핵심 동력이라는 점, 그리고 동시에 재활용률을 높이거나 R&D 생산을 최적화함으로써 ESG 가치를 실제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기반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WM을 단순한 폐기물 처리 회사가 아니라 기술에 기반한 필수 환경 인프라 기업으로 봐야 하는 이유이고 또 왜 높은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실적하고 앞으로의 전망 쪽으로 넘어가 보죠. 저희가 본 자료 중에 2025년 2분기 실제 실적을 분석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조정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1.92달러로 나와서 저희가 설정했던 의사 컨센서스 1.90달러나 시장 예상치 약 1.89달러를 모두 웃돌았네요. 이건 일단 긍정적인 소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결과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연간 매출 성장률 전망치, 즉 가이던스는 약간 낮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익률 지표인 EBITU만 마진하고 기업의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잉여 현금 흐름, FCF 가이던스는 오히려 상향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 매출 전망은 낮췄는데 이익 전망은 올렸다.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WM 경영진이 단순히 몸집 키우기, 즉 외형 성장보다는 비용 통제나 가격 결정력을 통해서 수익의 질을 개선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주 강한 자신감이 있다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우리는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결과죠. 하지만 매출 가이던스를 낮췄던 점은 여전히 좀 찜찜한데요. 기후 영향 같은 걸 이유로 들긴 했지만 결국에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걸 인정한 셈이니까요. 수익성 지표를 개선한 건 물론 다행이지만 탑라인, 즉 매출 성장이 계속 둔화된다면 장기적으로 수익성 개선에도 한계가 오지 않을까요? 혹시 수익성 개선이라는 그럴듯한 포장 뒤에 성장 둔화라는 좀 불편한 현실을 가리려는 건 아닌지 약간 의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의 반응을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자료에서 주가 반응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실제 EPS 결과인 1.92달러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빛 시나리오에 해당하고 이건 주가의 3%에서 7%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시장의 단순히 EPS 숫자 자체보다는 EBITDA의 마진이나 FCF 가이던스를 올린 것 같은 수익의질 개선을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EWM의 투자 매력이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마진과 현금 창출 능력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자료에서 봤던 시나리오 분석을 보면 여전히 좀 불안한 요소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기가 예상보다 더 안 좋아져서 핵심 가격 인상률이 5.5% 이하로 떨어지고 폐기물 처리 물량 증가율도 0.5% 이하에 그치는 그런 좀 안 좋은 시나리오, 베어 시나리오라고 하죠. 그게 현실화되면 EBITI 성장률이 10%에서 15% 수준으로 둔화되고 주가는 10%에서 15%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었거든요. 현재 같이 고평가된 주가에는 분명히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는 거죠. 네, 물론 그런 하방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WM의 강점인 강력한 가격 결정력이 계속 유지되고 폐기물 처리 물량도 예상보다 더 늘어나는 그런 불시나리오에서는요. 이비타 성장률이 25% 이상으로 더 높아지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10%에서 15% 상승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WM이 지난 수년간 꾸준히 보여줬던 그 가격 결정력, 즉 코어 프라이스를 얼마나 잘 방어해내느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대형 M&A, 스터디 사이클 인수 같은 걸 통해서 얼마나 시너지를 잘 내고 마진을 확대하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1분기 실적에서 보여준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바탕으로 보면 아주 나쁜 시나리오보다는 기본 시나리오, 베이스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리스크하고 밸류에이션 문제를 조금만 더 깊이 파고들어보죠. 5번째 자료를 보면 WM의 영업 마진이 안정적이라는 점이 높은 PE 배수, 즉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영업 마진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시장이 PE를 2.5포인트나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내놓는데 이건 좀 흥미없긴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단순할까요? 금리 수준이나 시장 전체 분위기 같은 다른 변수들도 엄청 많을 텐데요. 그리고 현재 PE가 31.8배라고 나왔는데 이게 경쟁사들, 리퍼블릭 서비스나 웨이스트 커넥션스, WCN 같은 회사들이랑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프리미엄이 충분히, 아니 좀 과도하게 반영된 상태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저평가라고 보기는 명백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 PE와 영업 마진 사이의 강한 양의 상관관계 분석은 그만큼 시장이 WM이 이익의 질과 예측 관련성에 대해서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WM의 영업 마진은 2023년에는 14.8%였는데 2024년에는 15.7%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바로 성공적인 리스크 관리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프리미엄은 결국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 독점적인 매립지 소유라는 강력한 해자, 모트, 그리고 수거부터 처리까지 다 하는 수직 계열화, 여기에 더해서 시장 변동에 상대적으로 둔감하다는 낮은 베타값 0.64로 입증되는 경기 방어적인 특성, 이런 것들에 기반한다고 봐야 합니다. 경쟁사들과 비교해도 이런 리스크 통제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자료의 민감도 분석을 또 보면요. 만약에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 급증하거나 규제가 갑자기 강화돼서 영업 마진이 14.0%까지 악화되는 시나리오가 온다면 적정 주가가 무려 18%에서 25%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연료비, 인건비, 규제 리스크 같은 마진 압박 요인들이 현실화될 경우에 투자자들은 정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마진 악화 리스크는 상당히 커 보입니다. 마진이 계속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너무 큰 건 아닌가요? 물론 그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WM의 과거 실적을 보면 마진을 방어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이 그냥 현재 수준 15.5% 근처를 유지하는 정체되는 시나리오만 되어도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마이너스 5%에서 0% 사이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마진이 예상보다 더 개선되는 시나리오, 예를 들어 17.0%까지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그때는 PE 배수 자체가 더 높아지는 멀티플 확장 효과까지 더해져서 주가가 12%에서 20%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장은 WM을 그냥 평범한 폐기물 회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마진 개선이 기대되는 필수제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마진 확대 여부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종목이라는 평가에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현재 주가는 그 자격을 이미 너무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더 오를 여력, 즉 업사이드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단기적인 투자 매력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WM 같은 주식은 단기적인 등락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과 꾸준한 성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WM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흔들릴 때 방어주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또 지속적으로 배당을 늘려왔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구조적인 성장 모멘텀, 예를 들어 마진 개선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까 잠깐 언급됐던 가상의 자사주 매입 분석 6번째 자료였죠.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1억 달러 자사주 매입 발표 자체가 가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최근에 있었던 그 대형 M&A, 스터디사이클 인수 관련해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 재개를 계획하고 있다. 이 정도 언급만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가정을 기반으로 분석하는 건 좀 의미가 퇴색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설령 정말 1억 달러 매입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걸로 예상되는 EPS 증가 효과는 고작 플러스 0.1%로 아주 미미합니다. 이걸로 주가 상승에 4%포인트 기여할 거라는 추정 역시 무슨 주가가 19% 폭등하는 가상의 시나리오에 기반한 것이라서 신뢰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 자료는 명확히 가상 시나리오 분석이었습니다. 실제 WM의 계획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봐야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자사주 매입 규모나 그로 인한 재무적 효과보다는 만약에 그런 발표가 정말 있었다면 그것이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72억 달러짜리 정말 큰 M&A를 앞두고 있어서 당연히 부채 감축이 최우선 순위일 거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만약 회사가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낸다면 그건 경영진이 현재 우리 회사 주가가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재무적 효과, 플러스 0.1% EPS 증가, 이런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회사가 그만큼 강력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고 또 미래 성장에 대해서 아주 자신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행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신감의 표현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반드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M&A 이후에 재무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클 텐데 그런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이 과연 최선의 자본 배분 전략인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배당을 더 늘리거나 부채를 더 빨리 갚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본 배분 최적화 및 성장 확신 프리미엄이라는 명목으로 7%를 추가해서 목표 주가를 256.8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그 논리도 결국 가정에 가정을 더한 결과라서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네, 물론 자본 배분 전략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WM이라는 기업은 과거에도 지속적인 배당 성장과 함께 전략적인 M&A를 성공적으로 잘 수행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그것 역시 이런 과거의 성공적인 자본 배분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즉, 대규모 M&A 이후에도 주주환원을 병행할 수 있을 만큼 재무적으로 자신이 있고 또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서 얻게 될 미래성장 가치가 아직 현재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확신까지 보여주는 신호로서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의 논리적 근거가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현재 WM의 최우선 과제는 스터디사이클 인수 후 부채 감축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와 기회를 정리해보죠. 9번째 자료에서는 장기적인 리스크 시나리오로 환경 규제가 예상보다 훨씬 더 강화되고 그 늘어난 비용을 고객에게 제대로 전가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정했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조정 EBITDA 마진이 1.5%포인트나 감소하고 FCF, 잉여 현금 흐름은 10%에서 15%까지 줄어들면서 주가에는 최대 마이너스 25%의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위협인 것 같습니다. 안정성이 가장 큰 강점인 WM에게 FCF가 급감한다는 건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이걸 감안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플러스 1.0%p 더하는 걸로는 이 위험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 리스크 시나리오는 분명히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회 시나리오의 잠재력도 아주 크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바로 RNG 사업이 예상보다 훨씬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RNG 생산량이 계획보다 40%나 더 증가하고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도 계속 유지된다면 RNG 부문이 전체 EBIT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으로 커지면서 회사 전체의 EBITDA의 성장률을 연 9%에서 11%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에는 반대로 플러스 25% 이상의 상승 잠재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WM은 더 이상 단순 폐기물 회사가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와 환경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프라 기업으로 시장에서 완전히 재평가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회 요인을 반영해서 할인율을 깎아주는 기회 디스카운트 마이너스 0.5%피를 적용하는 것이 이런 구조적인 변화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료에서는 이런저런 리스크와 기회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리스크 조정 할인율, RADR이라고 하죠. 이걸 8.0%로 산정을 했던데 이게 과연 적절한 수준인지 저는 여전히 좀 의문입니다. 방금 얘기한 귀계나 비용 전가 리스크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높여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RNG 성장의 불확실성을 생각하면 기회 디스카운트는 더 낮추거나 아예 없애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8.0%라는 할인율은 너무 낮아서 목표 주가를 좀 인위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낳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남습니다. 네, 그 8.0%라는 LADR은요. WM의 낮은 시장 민감도 베타 0.74와 우수한 신용 등급, 그리고 필수 서비스로서의 안정성을 고려한 기본적인 가중평균 자본 비용, 즉 WACC가 한 7.5% 정도 되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규제 리스크를 반영해서 플러스 1%포인트를 더하고 또 RNG 같은 성장 기회를 반영해서 마이너스 0.5%포인트를 조정한 나름대로는 균형을 맞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8.0% 할인율과 함께 RNG 성장 가속화 같은 긍정적인 전망을 반영한 DCF, 즉 현금 흐름 할인 모델로 계상해본 결과 장기적인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 대비해서 10%에서 1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는 WM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 능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구조적인 기회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평가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 의견이 타당하다는 게 그 자료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조사하고 분석한 바에 따르면 WM은 역시 그 독점적인 매립지 자산과 수직 계열화된 인프라라는 다른 기업들이 넘보기 힘든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바탕으로 아주 안정적인 수익과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뛰어난 가격 결정력과 끊임없는 운영 효율화 노력도 분명한 강점이고요. 특히 폐기물을 단순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재생에너지 RNG나 첨단 재활용 분야에 대한 투자는 지속 가능한 환경 솔루션 리더로 발돋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더해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 투자자에게는 분명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아 보입니다. 부담 요인입니다. 현재 주가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긍정적인 전망과 WM의 고유의 안정성을 이미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운영비용 상승 압박, 예를 들어 연료비나 인건비 같은 문제들,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 환경의 변화는 여전히 존재하는 리스크입니다. 야심차게 추진 중인 RNG 같은 신사업 분야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나 실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WM의 분명한 강점인 안정성과 배당 매력 등을 고려하시면서도 동시에 저희가 지적한 이러한 잠재적 위험 요인들과 현재의 높은 주가 수준을 균형 있게 따져보시고 신중하게 투자 판단을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심층 분석 정보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현명한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분석은 제공된 자료와 AI를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실제 시장 상황 및 기업 가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 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